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1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은 12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술하려고 하는 배를 파괴했다, 공격했다, 9척을 공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뢰 부술에 성공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통항 가능한 너비 약 3-4km 되는 여기에 기뢰를 띄워 놓으면은 유조선이 지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방법은 미군 또는 다른 나라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호송선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호송선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유조선을 통과시키는데 과연 선박회사에서 응하겠느냐는 겁니다. 선박회사가 불안해서 나는 못 가겠다고 하면은 그건 참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건데, 과거에 이란 이라크 전쟁 시절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놓고 여러 가지 군사적 충돌, 소규모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이란이 작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봉쇄된 상태가 계속 가는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특히 한국, 일본 소비량의 약 70%가 이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석유 소비량의 약 30-40%가 이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한국 경제 또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어떤 화두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보면은 민간인 기준으로 이란 사람들이 폭격으로 약 1,8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요 중에는 레바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바논도 지금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한 500명, 이란 1,300명 정도, 1,800명이 사망을 했고, 미군은 군인이 7명 죽고, 이스라엘 등등에서 민간인이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30명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부상자는 한 140명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뉴스는 미국이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인도가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국에 했는데,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가지고 한 30일 동안은 러시아 석유를 사도 좋다고 했다는 겁니다. 때 아닌 사건으로 러시아가 덕을 보게 생겼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아주 현란할 정도입니다. 이 말 바꾸기 선수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한국에서는 장동혁 두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첫째, 말 바꾸기를 정리를 하면은 도대체 왜 미국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을 하기 시작했느냐. 더구나 그때는 핵 협상 중이었어요. 협상 중에 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했느냐. 그것도 핵 보유한 나라가 핵을 갖지 않는 나라를 기습 공격하는 것은 이건 좀 비겁하죠. 거기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뀌고 있어요. 루비오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이란은 이스라엘 배후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때렸다 하는 이런 아주 구차한 설명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작년에 호되게 얻어맞고는 숨을 죽이고 있는데 무슨 미국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유부터가 모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전쟁의 목표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레짐 체인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때리니까 이란 주민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인수하라고 선동한 게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목표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기대했던 민중 봉기는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란 사람들의 분위기는 하메네이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데 하메네이와 그 가족을 몰살시키니까 하메네이를 이슬람의 순교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부적 성향 사람도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오히려 정권 편을 드는 이런 식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권도 밉지만은 그 정권을 때린다면서 민간인 피해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또 더 세진 것 같아요. 특히 학교를 때려가지고 미군이 한 70명의 어린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로 미군의 오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란이 학교를 공격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트럼프는 항복해라,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 때리겠다. 그런데 요사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이란이 항복을 선언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항복의 조건은 트럼프가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논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란이 더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란이 무조건 항복했다고 하고 빼겠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초조한 거는 트럼프 이미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할 때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을 당하자마자 딱 준비했던 대로 다른 나라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페르시아만의 면에 있는 이 걸프 스테이트 많은 국가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그 다음에 UAE, 두바이는 물론이고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뭐 이렇게 때리니까 거기가 다 석유가스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석유가스 생산을 지금 줄이고 있고 유전의 그 유정이라고 그러죠. 유정을 닫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이 항공 노선이 거의 다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특히 중동에서 가장 큰, 세계적으로도 큰 공항인 두바이 공항이 지금 텅텅 비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역도 관광도 어렵고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연동되어 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끝낼 거냐.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고민은 트럼프의 몫인데 트럼프는 아마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험을 한 것 같은데 현재로는 국민들의 약 60%가 전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전쟁 때는 초장에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게 보통인데 현재로는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선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국가 지도부가
종교 지도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반드시 복수를 할 텐데 이 복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란의 복수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현재 득 보고 있느냐. 아무도 득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좀 득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로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 피해를 보고 결국 트럼프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해서 지금 상태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인데 가장 초조해 보이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이상한 발작적 행동 또는 망상적 행동, 망상적 발작적 행동을 비슷하게 한 사람이 윤석열이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망상적 발작적 계엄이었고 결국 자폭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과 트럼프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공통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폭망하는 경우는 윤석열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국힘당의 당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을 숙주 삼아가지고 국힘당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폐해를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